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또 앉아서 업무를 보다 보면 체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에 통증과 저림, 무거움, 심지어는 열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자다가 깬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이 심할 경우에는 다리 혈관이 육안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리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통증이 느껴지는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최근 5년 새 발병률이 2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만약 제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로 다양한 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는 한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진행성 질환으로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닥터 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을 모시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닥터 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확히 어떤 질병인 건가요? 네, 하지정맥류는 순환장애로 다리에 혈액이 고이는 질병입니다.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되면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할 피가 역류하고 정맥 혈액량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보이게 되죠. 네. 겉으로 보면 피부에 거미줄 모양의 가는 실핏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병이 좀 더 진행되면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뭉쳐 보이고 만지면 부드럽지만 어떤 곳은 아픈 부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증상들은 모두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모두 하지정맥류인 것은 아닙니다. 네. 피부가 얇아 피부 속 모세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 마른 체형으로 인해 혈관이 돌출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겉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본인은 하지정맥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겉으로 울퉁불퉁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지정맥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네. 다리가 불편한 증상으로 정형외과라든지 마취통증의학과를 먼저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다른 과를 방문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네, 역시 초기 증상만으로는 하지정맥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의 대표적인 증상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초기 증상으로 보시면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쉽게 다리에서 피로함이 느껴지거나 다리가 쉽게 붓는 편이라든가 쥐가 잘 난다. 네. 다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렵거나 무겁습니다. 다리에 꼬불꼬불한 혈관이 보이거나 튀어나온 혈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사실은 전날 좀 무리하게 걸었거나 또 과로했을 때, 피곤했을 때 생기는 증상과는 비슷해서 질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에만 하지정맥류를 치료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기 발견을 놓치곤 하는데 이 돌출된 혈관이 없어도 하지정맥류로 진단받는 경우도 꽤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은 하지정맥류를 일명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혈관의 돌출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번 손상받은 판막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진찰을 받아보시고 하지정맥 진단을 받게 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혹시 하지정맥류는 나이가 들면서 또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 중 하나인가? 이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하지정맥류와 나이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듯이 혈관벽도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네. 정맥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다리 쪽으로 몰린 혈액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혈관이 늘어나서 겉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하지정맥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선미의 강조를 위해 일반 압박 스타킹과 스키니진 등의 하의 착용이 하지정맥류를 부르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다양한 만큼 종류도 다양하게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도 외관상으로 보이는 상태만 보고도 하지정맥류의 종류를 좀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의 종류를 6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가느다란 실핏줄이 보이는 거미양 정맥, 일명 모세혈관 확장증이라 합니다. 다리에 붉은색, 푸른색의 가는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1단계보다 조금 더 큰 망상정맥류, 이 그물 모양의 혈관들이 다리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3기에 접어들면은 혈관들이 다리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접어들어서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타단계 보시다시피 하지 부종이 동반되면서 정맥의 압력이 증가되어 다리의 불편 증상이 많이 초래됩니다. 보통 이 같은 경우에 많이 병원을 내원하시는데 5단계, 6단계는 보시다시피 피부 변색, 피부염 등의 합병증이 생기고 더 심해진 경우에서는 피부의 개양까지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의심이 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 기저질환 등 여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범위와 하지정맥의 합병증의 유무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보다 정밀한 혈관의 확인을 위해 혈관 초음파를 시행하여 원인 부위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혈액의 방향과 역류의 여부, 역류가 일어난 정도, 판막 이상 등을 확인하고 구조적인 부분까지 함께 보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구체적인 치료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네. 이 환자가 갖고 있는 흉터에 대한 거부감, 가능한 시간적 여유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참견인데요. 자, 자녀분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리에 자꾸만 쥐가 난다고 하시면서 핏줄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푸른 핏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원장님? 지금 이런 상태라면 하지정맥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진을 참고해 보면은 보시다시피 실핏줄이 많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실핏줄을 단순히 미용적인 경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에서도 안쪽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수술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쥐가 많이 나는 경우에서는 하지정맥류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사진만으로도 정맥류인 게 짐작이 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데 하지정맥류의 제일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 중에 70-80%, 많게는 90%에서 가족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지정맥류가 있고 선천적으로 판막, 혈관이 약한 소인을 물려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 외 직업적인 자세를 비롯해서 노화, 임신, 비만,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듣다 보니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